안녕하세요. 올해 40살, 결혼 15년차 여성인데 정말 소름 끼치게 무서운 저희 시어머니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 이렇게 글까지 쓰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희 고부 사이는 살면서 특별히 서로 으르렁거리고 싸운 적도 별로 없었으며 어머니 역시 저한테 시집살이를 시킨 것도 아니셨기에 그동안은 꾸준히 왕래를 하며 지냈던 거였습니다. 그러나 저희 시어머니 성격은 유난히 남들보다 참을성도 많으셨고 말씀도 없으셨기에 한때는 괜찮은 시어머니라 생각했던 적도 있었네요. 그러나 제가 된통 뒤통수를 한번 맞아보니 참 인정머리라고는 전혀 없고 소름 끼치게 아주 차가운 사람이었습니다. 저희 시아버지가 5년 전 돌아가실 때만 해도 시댁 형편은 아주 별로였습니다. 시부모님 두 분 다 평생 열심히 일하며 사셨다 하셨지만 시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평생 월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힘들게 살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시아버지 사망보험금으로 작은 아파트를 한 채 구입하셨고 나머지 남은 돈으로는 생활비를 쓰셨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돈맛을 아셨던 건지 사람 일은 어찌 될지 모른다시며 저희 부부만 보면 자꾸 보험을 들으라 건의 아닌 강요를 하시더라고요. 그 당시엔 저희 부부가 맞벌이여서 벌이가 좋기도 하고 또 아버님이 돌아가신 지도 얼마 안 되어서 어머니 마음이나 편하게 해드리자는 차원에 시이모가 다니시는 보험회사로 생명보험을 하나 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저는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고 집에서 시간이 많아지면서 어쩌다 그때 들었던 보험을 들여다보게 되었네요. 확인해보니 남편 보험과 제 보험 모두 시어머니 앞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당시 바로 확인을 못한 제 잘못도 크지만 정말 내가 사인까지 했었기에 당연히 우리 부부 중 한 명의 명의로 해놓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었습니다. 현재까지 당연히 우리 보험은 제가 내고 있었기에 이 사실을 알고부터 저희 앞으로 해놓겠다 하니 시어머니가 한사코 안 된다 거절을 하셨습니다. 지금 보험을 옮길 경우 시어머니 동의와 함께 여러 가지 서류가 필요한데 그걸 절대 못 해주겠다고 하니 저는 그동안 낸 보험금의 원금이 아깝다는 생각에 또 아직 젊은데 무슨 일이 생기겠나 싶어 그냥 두기로 결정을 했었네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아침부터 찾아오셨습니다. 시댁과 저희 집 거리는 걸어서 10분 정도로 가까웠었고 또 제가 몸이 안 좋은 관계로 회사를 그만두고 쉬고 있었으니까 시어머니가 이렇게 자주 오셔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네요. 저는 그 당시 아침을 먹고 있었고 어머니는 아직 식사를 안 하셨다기에 제가 밥을 뜬 다음 국을 푸고 있는데 갑자기 서 있기도 힘들 만큼 너무 어지러운 겁니다. 손도 막 떨리고 국그릇이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제 발에 다 뜨겁다는 생각까지 들었는데 저는 곧바로 쓰러졌었는지 그 이후부터는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았네요. 그리고 저는 일어나 보니 병원 응급실이었고 시간은 그날 저녁 8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침 8시쯤 쓰러진 것 같으니 아마도 12시간은 의식이 없었던 거였죠. 저희 어린 딸들이 옆에서 울고 있길래 내가 여기 어떻게 온 거냐 하고 물어보니 오후 4시쯤 큰딸이 학원으로 바로 갈까 하다가 엄마가 챙겨주는 간식이라도 먹고 가야겠다 싶어 집에 왔는데 할머니는 전화통을 붙잡고 전화를 하고 있었고 저는 식당 옆에서 이불을 덮고 자고 있더랍니다. 저희 딸이 평소 우리 엄마가 부엌에서 저렇게 잘 일이 없는데 웬일인가 싶어 저를 막 깨웠지만 아무리 흔들어도 의식이 없는 사람처럼 움직이지를 않았다고 하네요. 그래서 너무 놀라 할머니를 막 부르며 울고 있었는데 할머니는 전화 중이니 조용하라면서 되려 소리를 바락 지르더랍니다. 일단 할머니가 조용히 해라 해서 숨죽여 울고 있는데 보험회사에 엄마인 제 사망보험금이 얼마나 나오고 서류가 뭐가 필요한지를 알아보고 있었다 하더라고요. 딸이 순간 엄마가 죽었나 싶어 너무 놀라 저를 만져보니 분명 몸은 차갑긴 했지만 아직 체온이 남아있었으며 또 숨도 쉬고 있다는 걸 느끼곤 바로 구급차를 부르고 아빠한테 전화를 했다고 하네요. 그 이후 저는 또 의식을 잃었고 그 다음날 아침 다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저의 병명 내용은 기립성 저혈압이었고 그날 그 일은 내 생전 처음 겪어보는 증상이었네요. 남편에게 물어보니 제가 쓰러진 오전쯤 당신 엄마에게 전화가 오긴 했었는데 며느리인 제가 잔다고
그래서 저희 남편은 제가 요즘 컨디션이 별로인 걸 알고 있었기에 그럼 깨우지 말고 그냥 자게 두라고 했었다네요. 여기서부터 다시 말하지만 저희 시어머니 정말 무서운 사람입니다. 어찌 며느리가 부엌에서 국을 풀며 쓰러졌다는 걸 본인 아들한테는 앞뒤 다 잘라먹고 그냥 잔다는 말을 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저는 그 당시 식탁과 가스레인지 사이에서 이불을 덮고 있었다는데 딸이 말하길 바닥은 아무것도 없이 깨끗했고 제 생각이지만 아무래도 시어머니가 완전 범죄를 노린 게 아닌가 싶네요. 그러나 그 이후 저희 시어머니 반응은 더욱 기가 차고 놀라웠는데 사람을 정말 미치게끔 하시더라고요. 그냥 제가 자는 줄 알고 이불만 덮어준 거라는 말만 로봇처럼 반복할 뿐 제가 알고 있는 진실은 입국 다물며 한마디도 안 하셨는데 정말 그동안 내가 알던 그 사람인가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엎은 국 때문에 제가 발이 데었는지 태어나고 집에 와서도 후끈함이 남아있었는데 그 늙은 여자는 제가 국을 쏟으면서 쓰러진 게 절대 아니고 그냥 잔다고 하며 바닥에 쓰러져 바로 잤다고 하네요. 본인도 이런 며느리의 황당한 행동에 너무 기가 막혔지만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피곤했으면 저리 바로 쓰러져 자겠냐 하면서 그냥 이불을 덮어주며 일어날 때까지 기다렸다 하더라고요. 저는 그분이 하는 말이 다 거짓말인 거 뻔히 아는데 아니라고만 저렇게 잡아떼고 하시니까 그 당시 저는 얼마나 억울하며 기가 막혔는지 모릅니다. 경찰에 신고해봤자 헛수고일 테고 남편과 신우도 누구 말을 믿어야 할지 모르니 더 이상 어찌할 도리가 없겠더라고요. 저는 그 이후 시어머니로 인해 든 생명보험을 전부 해약해버렸습니다. 그 늙은 여자는 보험회사로 전화를 해본 적도 없다며 딱 잡아댔었는데 그럼 아무것도 몰랐던 우리 딸이 거짓말을 했다는 건데 정말 갈수록 태산이어서 그 이후 전 시어머니를 남처럼 아니 사실 남보다 더 못하게 얼굴도 안 보며 살고 있었습니다. 벌써 5년 정도 안 본 것 같은데 어느 날은 남편이 당신 엄마를 보고 왔었는지 집에 와서도 하루 종일 말도 없이 시무룩하게 앉아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중에 저한테 하는 말이 당신 엄마랑 같이 살던 남자가 있었는데 그 남자한테 아파트 담보대출을 무려 70%나 잔뜩 받아줬다 합니다. 그러나 그 남자는 작정을 하고 사기를 쳐 도망을 갔고 시어머니 집마저 대출을 못 갚는 상황이 오자 집을 비워야 한다 하더라고요. 그 늙은 여자는 그거 신경 쓰느냐 정신적 충격에 갑자기 건강까지 안 좋아져 현재는 거동도 불편해져 있다 했고 또 이번 달 안에 살고 있는 집마저 나가야 할 판이라 합니다. 이러니 남편은 그동안 저한테 말은 못하고 또 방 얻어줄 돈도 없으니 혼자 고민만 하다 결국은 저희 집으로 본인 엄마를 모셔온다 하길래 저는 조건을 하나 걸면서 그럼 집으로 모셔오라 하고 허락을 하고 말았네요. 시어머니를 모셔오는 조건은 내가 당신 엄마 케어엔 절대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게 해주는 조건이었고 단지 같이 한 집에서 살기만 하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은 동생인 신우가 우리 집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본인 엄마 케어를 모두 책임지고 하겠다 했었지만 저는 그냥 어떻게 하는지 두고 보려 그래라 하며 시어머니를 바로 모셔왔던 거였습니다. 신우는 그 이후 저희 집에 오전에 왔다가 오후에 갔지만 날이 갈수록 정말 손 하나 까딱 하나는 제가 미웠던 건지 어느 날은 불쌍한 우리 엄마를 좀 부탁해 하며 문자를 남겨놓고 아예 연락도 없이 오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오래 안 오길래 신우야 요즘 왜 안 오냐? 네 엄마가 하루 종일 밥도 못 먹고 혼자 힘들어하는 거 안쓰럽지도 않냐 하며 동영상과 사진을 몇 장 찍어 보내줬더니 저보고 사람이면 그럼 안 된다 화를 내더니 저희 집으로 그제야 뛰쳐와서는 그동안 사원했던 걸 다 터뜨리더라고요. 원래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케어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니냐는 등 이런 말 같지도 않는 말을 쏟아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난 처음부터 분명 아무것도 안 하겠다. 네 오빠랑 합의를 했던 거였으니 나한테 책임을 떠넘기지 마라 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시댁 식구들과의 갈등은 더욱 고조되기 시작했네요. 저한테 그냥 맡겨두면 제가 어쩔 수 없이 뭐라도 할 줄 알았나 본데 이런 시나리오 처음부터 각오는 했지만 사실 이렇게 빨리 이혼을 그리고 별거를 하게 될 줄은 몰랐네요.
그 늙은 여자가 저한테 말을 시켜도 그 어떤 말도 대꾸조차 안 했었고, 밥 차려달라고 해도 못 들은 척하며 정말 그 여자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모시고 온 이유야 당연 남편 때문이었는데, 세상에 단 하나뿐이고 온갖 고생 다 한 지 엄마 불쌍하다 하니 제가 어찌 반대를 할 수 있나요. 그러나 남편과 신우는 이젠 대놓고 며느리 노릇을 할 때도 되지 않았냐, 집에 거동도 못하는 불쌍한 노인네를 하루 종일 눈뜨고 보면서 뭐 느끼는 게 없냐 하는데, 난 느끼는 것도 없고 또 불쌍하면 너희들이 직접 봐라 했습니다. 제 마음은 여전히 더욱더 비참해지는 그 늙은 여자의 꼴을 보면서도 그 어떤 느낌이나 감흥도 없었으며, 불쌍하기는커녕 본인이 뿌린 만큼 거두는 거라는 생각만 들더라고요. 차라리 추운 날 밖에서 바들바들 떨고 있는 유기견이 더 불쌍했고, 또 정말 저 못됐지만 당신도 그냥 비참하게 죽어봐라 하는 심정뿐이었네요. 그 늙은 여자는 우리 집에 오면서부터 하루하루가 갈수록 몸이 야위어져 가고 있었는데, 걷다가 쓰러져도 저는 절대 아는 척을 안 하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는 본인이 저한테 예전에 한 짓은 생각지도 않고 제가 괘씸했던 건지 그 와중에도 당신 자식들에게 며느리 년이 때렸다, 밀쳤다는 등 없는 말로 이간질을 시켜 결국은 제가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신우는 불쌍한 자기 엄마 혼자 두고 어디 가느냐, 어쩔 거냐, 자기는 더 이상 병건을 못한다 하며 발을 빼길래 그럼 갖다 버려라 한마디 했더니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친자식도 포기한 부모를 왜 며느리가 돌봐야 하는 거냐 한마디 했더니 다른 집 며느리들은 다 그렇게 한다고 저한테 혼수를 들며 삿대질을 하길래 신혼년 머리채를 하나큼 뽑아버렸습니다. 저희 남편은 가족끼리 꼭 그래야만 하는 거냐 하며 서운해하는데, 난 내가 죽을 때까지 그날 일을 용서할 수 없으니 나한테 뭘 바라지도 말라 해버렸네요. 어차피 우리 딸이 없었으면 그날 나는 당신 엄마의 방치로 인해 그냥 죽었을 팔자였는데, 며느리 없는 셈 치고 사시면 될 일이지 이제 와서 효도를 바라는 건 너무 이기적이라고 말하며 개지랄을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남편이랑도 연락을 끊어버렸고요. 지금 제가 한 선택이 정말 후회 없이 잘하고 있는 행동이라 생각하고 있지만, 그들은 시시때때로 제가 인간의 도리를 저버리는 행동이라는 말을 하는데, 이것들 역시 결코 제정신이 아닌 거죠. 또 저보고 그따위로 행동하면 꼭 지옥 간다 하는데, 지옥은 아마 저희 시어머니가 제일 먼저 가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건 저만 그럴까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